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과 그리고 조기 귀국을 선택한 배경은 뭔지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쯤에 귀국을 하는데 그동안 귀국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귀국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 배경이 좀 있을까요? 지난 19일만 해도 기자회견 때 말하겠다며 귀국 시점은 밝히지 않았죠. 네. 이제 그 사이에 당내 압박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귀국을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도 여러 경로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에 자신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였던 2021년 우상호 의원 등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석위원회에 가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죠. 이제 또 당시 해당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돈봉투 사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귀국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는 별개다. 검찰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계 은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홀로 머물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장소도 한 무역업체 사무실을 빌려서 송 전 대표 혼자 진행했습니다. 회견장을 오갈 때도 가방을 메고 도보로 이동을 했고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인 만큼 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회견문을 읽는 동안 연신 땀을 닦아내기도 하고 중간엔 목이 메인 듯 낭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송 전 의원이나 당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했다면서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어차피 버티면 출당됐을 거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비명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명계 중심으로 이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검찰 수사만 지켜보자는 건 직무유기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지라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신정훈 의원은 SNS에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고도 했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이 문제를 풀어갈 기본 틀은 마련됐다면서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당내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혁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나 비상대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송영길 전 대표 외에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이 녹취 파일 들어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의원은 좀 별다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두 의원은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예. 권칠승 대변인은 두 의원이 당에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 역시 탈당 권유 등 메시지를 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 귀국 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검찰 이 보강 수사가 아마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돈봉투 의혹에 모두 관여한 주요 피해자인데요. 예. 지난 21일 재판부는 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 염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죠. 이에 검찰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 전후로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협회장 등 돈봉투 의혹 관계자 관련된 피해자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